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DMZ 탈북 성공, 탈북 병사, 나처럼 DMZ 넘는 북한 병사 개성 나와 충격 과정,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딱 2시간을 방송을 하자 북괴 김정은이가 155마일 휴전선에 수천 명의 북한군을 투입시켰지요. 그리고 나뭇잎 지뢰, 발목 지뢰, 반땅크 지뢰, 또 방호벽과 전기 철책들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지뢰가 터져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김정은이가 작업을 멈추지 않았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영화 탈주 실제 주인공 나처럼 DMZ 넘는 북한 병사 개성 나온다. 정하늘씨 인터뷰 충격 탈북 과정. 비무장지대 DMZ 감시 경계가 한 번도 삼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나처럼 자유를 찾아 DMZ를 넘어오는 북한 병사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지난 2012년 휴전선 철책을 넘어 탈북한 정하늘 씨는 당시 충격 상황에 대해 죽을 각오를 하기까지가 힘들지 하고 나면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하늘 씨는 북한 병사의 탈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탈주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탈주에서 배우 이재훈이 연기한 북한 병사 규남은 최전방 군부대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두고 목숨을 걸고 철책 넘어 탈주를 감행합니다. 영화와 달리 정하늘 씨는 군복무 1년 5개월쯤 된 지난 2012년 8월 DMZ 철책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정하늘 씨는 1994년 함흥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이후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가 18세가 된 2012년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였습니다. 정 씨는 조국 통일을 약속했던 김정일은 죽어버리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며 믿을 건 통일밖에 없었는데 실망이 너무 커서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남한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을 주워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은 18세 젊은 병사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전단에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하늘 씨의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내용은 전단 마지막 장에 써 있던 대한민국은 전력이 풍부하고 수림이 무성한 경제 강국이란 짧은 문구였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평소 관심 없던 감시 근무를 서면서 탈북을 계획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밤이면 쌍안경으로 DMZ 넘어 남한 마을에서 빛나는 불빛을 쳐다봤다고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탈북 시뮬레이션을 했던 정하늘 씨는 태풍이 불어닥친 2012년 8월 어느 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휴전선 DMZ에는 전기 철조망과 가시 철조망 등 3중으로 철책이 설치돼 있는데 강력한 태풍으로 이 철책들이 모두 파괴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때마침 그날 같이 근무를 서던 선임은 낮잠을 잔다며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하늘 씨는 수류탄 2발을 양쪽 주머니에 나누어 넣고 AK 소총과 탄약 90발을 챙겨 DMZ 철책으로 향했습니다. 수류탄은 북한군 추적조에 붙잡힐 경우에 대비한 자폭용이었다고 충격적인 탈북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는 철책은 무사히 넘었으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애물과 만났습니다. 정하늘 씨는 북측 경비 구역에서 DMZ 지역을 내려다 봤을 때와 달리 실제로 가보니 내 키를 훌쩍 넘는 2m의 갈대밭과 가시 덩굴이 있었습니다. 라며 하나하나 해치고 나오느라 온몸이 가시에 찔려 피가 철철 흘렀고 군복은 다 찢어졌습니다. 라고 당시의 충격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약 2km 구간의 DMZ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8시간. 정하늘 씨는 그 18시간 동안의 일은 지금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라며 DMZ 갈대밭에서의 첫날 밤 북한군이 내 이름을 부르며 AK 총탄 12발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갈대밭 옆 강물에 총탄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DMZ를 넘는 동안에만 몸무게 2kg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직후 43kg이었던 그는 현재 67kg입니다. 올해로 남한 정착 12년째인 그는 남한에 온 이후에도 힘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목숨을 걸고 넘어왔던 나를 떠올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뒤 6년 동안 공부해 2018년 대학에 입학해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2016년 DMZ 철책을 넘어 탈북한 김강류 씨와 함께 북한군의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북시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정 씨의 유튜브 방송을 본 영화 탈주의 제작사 관계자가 연락해 자문을 구하고 단역 출연을 제의하면서 그는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그가 제작, 감독을 맡은 단편영화 두 병사도 개봉했습니다. 북한군의 인권 실태를 담은 영화입니다. 정하늘 씨는 어느 사회든 차별이 없을 수는 없지만 탈북민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북한 주민까지 책임져야 하냐? 통일은 손해 아니냐라는 식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사실상 언제부턴가 이분을 내가 만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를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써준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이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오리지널 JSA 공동경비구역 이 민경들 생활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뭐 저도 민경 생활을 해서 충분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 실제로 북한군에서 민경 생활을 한 분들을 저는 배우로 직접 출연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분들이 운영하는 북스탈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분들의 유튜브 북스탈을 들어가 보는데 북한군 경험을 한 저도 재미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